반경화로 위독한 상황에 놓인 박광희 씨.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선생님, 저희 남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른 가족분들께도 연락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기 안 돼요, 선생님. 저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더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남편의 임종을 준비하라는 말에 아내 영미 씨가 정신이 없는 사이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벌어집니다. 남편 곁을 지키던 시동생 박광섭이 갑자기 병실 문을 닫아 잠가버린 겁니다. 서방님, 문 좀 열어보세요. 서방님. 도대체 시동생은 왜 이러는 걸까요? 선생님, 저기 601호 문이 잠겼는데 거기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문이 잠겼어요? 네, 여기 환자가 있는데 안에서 문이 잠겼는데. 예, 좀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문을 열고 병실로 들어간 아내. 그러나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선생님! 여보, 정신 좀 차려보십시오. 여보, 이렇게 가시면 우리 아들 어떡합니까? 나는 앞으로 어떡하란 말입니까? 여보, 안 됩니다, 여보. 안 돼요. 나가. 아니, 어떻게 내가 미워도 그렇지. 남편 마지막 카드길도 못 보게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요? 넌 지금 이 시간부로 형수 뭐고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만,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예? 당장 나가. 저기 나가. 만삭의 형수에게 남편의 임종조차 못 보게 한 시동생.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곧바로 장례를 치르는 가족들. 그런데 만삭의 아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뒤늦게 장례식장에 도착한 듯한 아내.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내가 찾아간 빈소는 생판 모르는 사람의 것이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 제 어머님 죄송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장례식장 옮겼으니까 찾으려고 하지 마. 이걸로 너 갈 길로 가는 거라. 예? 이제 우리 가족하고 인연을 끊어. 저기 어머님, 저기 잠깐 여보세요? 아내 몰래 시댁 식구들이 남편의 장례식장마저 옮겨버린 것입니다. 아내 영미 씨가 놀랄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광희 씨 생명보험금은 동생분이 이미 찾아가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편이 분명히 저한테 해준다고 얘기를. 아니 한 달 전에 생명보험금 수익자가 동생 박광섭 씨로 변경됐습니다. 시동생은 남편의 생명보험금마저 빼돌려 버렸습니다. 충격의 연속. 하지만 영미 씨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왜 여기서 나와? 저 그리고 이거 비밀번호 누가 바꿨어? 전 아무것도 모르니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그리고 형님, 이거 가져가세요. 이건 뭐야? 그이가 형님 짐 싸우느라고 그랬어요.
해도 너무하네. 저기 동서, 우리 같은 여자끼리 이러지 마. 나까지 가졌는데 나 남편 죽었다고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어? 저한테 자꾸 그러지 마세요. 곤란하다고요. 저 그만 갈게요. 동서, 잠깐만, 동서. 시동생은 만삭의 형수 영미 씨를 살던 집에서마저 쫓아내버렸습니다. 형의 죽음 이후 등을 돌린 시동생과 형수. 과연 이 가족에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결국 법정에서 만나게 된 형수와 시동생. 형수 이영미 씨가 시동생 박광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중국 교포 아내가 재혼을 한 남성이 사망 후에 재산을 상속하려고 보니까 남편의 재산이 대부분에 시동생 앞으로 명의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도 뱃속의 아이와 앞으로 살아야 할 게 아니냐면서 시동생을 상대로 남편이 남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재산 싸움이 양상이었던 재판이 진행되면서 재판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 많은 사람들을 경악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원고의 남편 박광희 씨는 70억 원대의 자산가였습니다. 피고 박광섭은 형 박광희 씨가 죽기 얼마 전 형이 보유한 약 50억 원대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은 것은 물론이고 형수인 원고 이영미 씨를 장례식에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 이영미 씨는 남편의 명의로 남은 20억 원대의 재산에 대해 원고 자신과 임신 중인 태아의 상속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박광섭 씨는 사망한 박광희 씨의 유지대로 형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옮기던 도중에 갑작스런 형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고인이 된 박광희 씨는 사망 전에 유언장을 남겨 미처 명의를 옮기지 못한 재산 역시 동생 박광섭 씨에게 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태아에겐 상속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박광희 씨가 남긴 유언장 사본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시동생은 모든 게 형 뜻대로였다며 형의 유언장을 증거로 내놨습니다. 유언장은 정말 죽은 형이 남긴 게 맞을까요? 원고, 혹시 저 유언장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시동생이 남편의 재산을 모두 빼돌렸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을 때 그때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건 가짜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언장 사본입니다. 그리고 이건 죽은 박광희 씨가 회사에서 직접 작성한 서류입니다. 근데 확연히 누가 봐도 글씨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 박광섭이 형의 유언장을 조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서류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글씨체가 다른 건 형이 쓰러지고 난 후에 병원에서 형이 불러준 대로 제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저 여자는 형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피고, 좀 정숙하세요. 망자가 남긴 재산을 둘러싼 형수와 시동생의 진흙탕 싸움.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원고, 예. 박광희 씨와의 결혼은 재혼이죠? 예. 3년 전에 한국에 와서 했습니다. 중국 교포인 전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남편, 그러니까 거래처 사장, 여직원으로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중국 교포라는 신분과 12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재혼한 영미 씨.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뭐야 이거 뭐 한가한가 보네요. 저 그럼 차라도 좀 내올까요?
아, 지금 얘기하는 거 안 보여? 커피 한 잔 내와. 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또 왜 그래? 내가 뭐 왜 사람 못 본 척하고 그래? 형수 무한하게. 형수는 무슨... 시동생 박광섭은 형수가 된 영미 씨를 이유 없이 무시하곤 했는데요. 전에 부탁했던 돈은? 그게 말이야. 저기 웬만하면 저희도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요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요. 네가 뭔데 나서? 아니, 서방님 사업 힘든 건 잘 알고 있지만 저희도 뭐 돈 써놓고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네 거야? 언제부터 형수라고 건방지게. 너 중국에선 어떻게 하고 놀았는지 몰라도 나이도 어린 게 어디 꼬박꼬박 나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럴 거면 가! 형도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다 발등 지켜. 남편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시동생. 하지만 영미 씨가 반대하고 나서자 그녀를 대하는 시동생의 행동이 점점 극악해졌다고 합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나 갈게. 시동생과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시어머니의 구박도 심해졌습니다. 어머니, 이러시지 마시고 이제 식사 좀 하세요. 벌써 이틀째예요. 이러다 큰일 나세요. 저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일어나서 좀 드세요. 이가 걱정 많이 합니다. 네가 뭔데 네가 여기 참견하는 거야? 어? 네가 이 집에 뭐라도 되는 거야? 어? 예. 아이고, 쟤 들어오기 전에 너가 형제가 너 이제 돈까지 사온 적이 한 번 있었어? 있었니? 어? 여자 하나 잘못 돌아와가지고 형제간에 이간질이나 시키고 잘한다. 아이고, 입고 저까지 안 보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영감난 좀 데려가지. 아이고, 알았어요. 아니 어머니 알았어. 제가 저 광섭이가 부탁한 돈 해줄게요. 네. 피고 박광섭이 형한테 돈을 요구한 적이 몇 번이나 되나요? 제가 결혼한 지 3년이 좀 넘었는데 수시로 그랬더랬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부터 돈을 주지 말자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 저는 형이랑 사업 자금을 주고받았을 뿐입니다. 빌린 건 꼬박꼬박 다 갚았지만. 피고 좀 조용히 하세요. 지난 3년간 죽은 박광희 씨가 동생한테 빌려준 사업 자금 중 무려 2억 원이 아직 갚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 통장 내역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건 형이 죽었기 때문에 못 갚은 거라고요. 자, 판사님, 저 여자 순사기꾼이에요. 너 결혼할 때 우리 형 속였지? 아니야? 사기 결혼이라 주장하는 시동생. 과연 이영민은 무엇을 속이고 재혼한 걸까요? 아이, 그럼 내가 뭘 모르겠나. 그래, 내가 돈 좀 보냈으니까 정수 떨지 말고 사고 싶은 것도 좀 사고. 아이 참, 사랑해.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 네 그럴 줄 알았어. 어머니 잠깐만요. 어디서 내 아들 본 돈을 뺏어야? 어머니 오해예요 정말. 오해. 저희 친정집에요. 신정지 거짓말 하지 마라. 내가 아직 기 안 먹었어. 뭐 사랑하니 뭐니 내가 모를 줄 아니. 나가 꼴도 보기 싫어. 나가라고 왜 그러세요? 나가.
아이고 내가. 뭐라고요? 이영미가 형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외도마저 의심된다고 주장하는 시동생인데요. 네, 속였습니다. 속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어? 당신 형님은 다 이해해주지 않았습니까? 그건 서방님도 잘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날 사건으로 영미 씨는 결국 중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국 직전 그녀를 찾아온 남편 박광희 씨. 당신 여기서 뭐해? 중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어머니랑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지. 이렇게 집을 나와버리면 어떡해? 근데 이건 뭐야?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리 줘봐. 저기 이거 영미 씨가 숨기려 했던 사진은 많은 의심을 갖게 하는데요. 누구야? 사진 속 영미 씨와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의문의 젊은 남자.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정말 영미 씨는 외도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제 아들입니다. 뭐? 아들? 뜻밖의 얘기였습니다. 스물 살입니다. 엄마 결혼하는데 자기가 방해된다고. 자기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혼자 살 수 있다 그랬어. 무슨 소리야 그게?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다 큰 아들을 중국에 두고 그 사실을 남편에게조차 숨겨왔다는 영미 씨. 남편 역시 처음엔 당혹스러워했다는데요. 그 아들을 평생 안 보고 가려고 했던 거야? 지금 전화해서 빨리 들어오라고 해. 당신이나 나나 재혼이야. 애 있는 게 무슨 의미라고 그래. 우리 서로 노력해보자. 응? 정말이십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정말 잘하겠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어. 그렇게 남편의 허락을 받고 중국에서 데려온 20살의 아들 김한철. 하지만 애초에 영미 씨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시동생과 시어머니는 그 아들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얘기 좀 들어보세요, 어머니. 결국 그 일로 시어머니는 시동생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비록 환영받진 못했지만 중국에서 온 아내의 아들은 남편 광희 씨의 회사 일을 배우며 새아버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철이도 이제 한국에 온 지 꽤 됐는데, 응? 여자친구도 사귀고 놀러도 다니고 그래야지. 응?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엄마 치맛자락만 붙들고 다녀? 아니 저는 집에서 가족들이랑 하는 게 더 좋았습니다. 이 마음도 표현하고. 아무튼 그 옷을 입는 거 하며 또 그 음악을 듣는 거 하며 넌 요즘 애들 같지가 않아. 애가 더 늙어서 그렇습니다. 좋냐? 왜 또? 왜? 숨겨놓은 아들 놈은 제 하나래? 또 없대? 숨겨놓긴 누가 숨겨놨다 그래? 숨겨놨었잖아. 어? 한 번 속였는데 두 번은 못 속이겠어? 어? 넌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형! 조심해.
이제 아들놈까지 데려다가 형 돈에다 빨대 꽂고 쪽쪽 빨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다시 오지 마. 안 온다, 안 와. 그래, 애가 꽁이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너 우리가 모르는지 알지?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형의 죽음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냥 때려버리는 겁니까? 야, 무슨 택배가 왔네?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아 그게 제가 주문한 겁니다. 그게 뭔데? 간에 좋다는 약 있지 않습니까? 그 드시던 거 떨어져서 예. 야,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매번. 간경화를 앓고 있던 남편 광희 씨를 위해 아들 한철 씨는 간에 좋다는 약을 중국에서 구해오는 등 세 사람 사이엔 아무 문제도 없었다는데요. 이 엄마, 엄마 약이요. 당신 어디 아파? 아 그게 아니고 이게 임산부한테 좋은 약이랍니다. 임산부? 예. 벌써 3개월 됐답니다. 아니 얘가 우리 두 사람 애기란 말이야? 아이가 생기면서 남편은 늦둥이를 보게 됐다며 우리가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정말로 좋아했더랬습니다. 형이 좋아했다고? 판사님, 저 여자 저 다 꾸며낸 얘기입니다. 꾸며낸 얘기라니요. 도대체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너 우리가 모르는지 알지? 저 여자 뱃속의 아이는요, 죽은 우리 형의 아이가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시동생의 주장.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시동생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 재판장님, 원고가 본인과 태아의 상속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바 현재 원고가 임신 중인 태아가 박광희의 친자인지 사실 여부 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 원고가 임신 중인 태아가 형의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네, 형에게 늦둥이가 생긴 소식을 듣고 며칠 뒤였습니다. 그 간도 안 좋은 사람이 뭔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 내가 오늘 기분이 아주 째져서 마셨다. 아이 뭔데? 말을 해야지 할 거 아니야. 가서 봐. 집사람이 애를 가졌댄다? 어? 이거 아주 일을 냈네, 일을 냈어. 내일 모레 그 환갑인 사람이. 왜 좋냐? 좋지. 좋고 말고. 나이 먹어서 애 낳을 생각하니까 아주 그냥 깝깝하냐? 어? 중간 수술했었다 나. 뭐? 내가 정관 수술했었다고. 사망한 형 광희 씨의 숨겨진 비밀은 쉽게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정관 수술한 게 풀렸다는 거야? 수술은 아주 잘 됐단다. 그러니까 내가 미친 환자를 놓지. 그럼 그 딴 놈을 뱉다고? 바람 뱉다고? 아니 당장에 요절을 내고 싶었지만 형이 너무 간곡하게
모른 척 해달라고 말리는 바람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형 박광희 씨는 왜 알고도 모른 척 한 건가요? 하루 24시간 종일 붙어 지내다시피 하는데 도무지 누구랑 바람을 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바람핀 증거부터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냈나요? 그런데 그게 아내의 불륜이 의심되는 상황. 박광희 씨는 사람을 사서 중국에서 아내의 행적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사건마다 다르긴 한데 두세 달 정도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가능하면 좀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즈음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한 박광희 씨. 아내의 외도를 확신했지만 쉽사리 증거를 잡을 수가 없자 보험금을 비롯한 자신의 재산을 동생 명의로 옮겨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 왜 그래? 어디 아파? 아 뭐야 피잖아. 아 형 빨리 병원부터 가자. 빨리 일어나 병원 가자. 어차피 늦었어.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다 처리해 놓으려고 이러는 거야. 자, 몇 군데만 더 가면 돼. 빨리 가자. 형은 자신을 속인 아내에게 복수하기 위해 단 한 푼의 재산도 아내에게 남겨주지 않으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박광희 씨. 왜? 할 말 있어? 응? 그는 아내가 자신의 마지막을 볼 수 없게 해달라고 동생에게 부탁했습니다. 문좀 열어보세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던 박광희 씨. 그는 최후까지 아내에게 복수하기 위해 미처 명의를 옮겨주지 못한 자신의 나머지 재산도 동생에게 남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베이비도 뭐? 내용을 알 수 없는 수첩 한 권을 동생에게 남기는데요. 나중에 더 좀 힘들어. 형 그만 말해. 그렇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죽어간 형 박광희 씨. 그의 동생과 어머니는 결국 몰래 빈소를 옮겨 이영미가 장례식장에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살던 집에서마저 매몰차게 내쫓았던 건데요.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형이 남긴 수첩을 들춰보던 동생 박광섭 씨는 또 한 번 막합니다. 아내에게 20살이나 된 다 큰아들이 있다고 한다. 큰아들이 생겨 한편으론 든든하다. 내 건강을 생각해 보약을 사오는 게 참 기특하다.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 어떻게 나한테 도대체 어떤 놈인지 알 수가 없다. 요즘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다. 설마 하면서도 아내가 챙겨주는 약을 먹기가 두려워진다. 급작스러운 형의 병세 악화가 의심스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 형 먹던 거 있잖아, 그 한약 같은 거. 그거 못 봤어? 그거 냉장고 밑에 칸에 있는데 그거는 왜? 그래. 혹시 형의 죽음에 뭔가 숨겨진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된 동생 광섭 씨. 그 약은 원고 이영미와 아들 김한철이 사망한 박광희 씨의 건강을 위해 마련해둔 약이라고 했는데 대체 무슨 약이었나요? 형은 간경화로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약들은 간에 무리를 주는 약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진정하시고요. 예. 통상적으로 약물의 과다 복용은 간에 무리를 주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사망한 박광희 씨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과정에서 일기장에 쓴 추측성 글만 가지고 마치 원고가 의도적으로 남편의 죽음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피고 측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피고는 죽은 형이 일기장에 남긴 대로 형의 죽음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보다 원고는 남편의 정관 수술에도 불구하고 생긴 복중 태아가 과연 누구의 자식인지부터 밝히는 게 우선 아닐까요? 지금 피고 측은 불확실한 사실들을 가지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형수와 시동생의 재산 싸움으로 시작된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아내는 시동생과 죽은 남편의 의심대로 외도를 한 것일까요? 새롭게 제기된 주장들에 대해 원고와 피고 측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판은 2주 후에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생 측 주장대로라면 아내 이영미의 임신과 남편 박광희의 죽음엔 많은 의문이 남는 상황. 과연 다음 재판까지 뭔가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우편물이 하나 배달되어 왔습니다. 뭐예요? 글쎄도 안 오고 형 앞으로 뭐가 왔네. 수취인은 죽은 박광희 씨. 우편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형의 우편물을 뜯어보던 동생 광섭 씨와 시어머니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이고 이거 뭐야? 아이고 이거 뭐야? 우편물 속에 서류와 함께 동봉된 사진들은 두 사람을 경악해 하는데요. 이게 말이 돼? 누가 형 불쌍해 어찌? 강이 불쌍해 어찌? 이거 그래서 어찌? 엄마, 이거 엄마는 지금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아니 너무 무서웠어. 이 때리. 과연 서류와 사진엔 어떤 진실이 담겨져 있는 걸까요? (2주) 후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피고인 시동생이 가져왔을 새로운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형수 이영미 씨는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요? 원고 이영미의 아들 김한철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피고 측은 뜻밖의 인물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증인은 이영미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예, 아들입니다. 사망한 박광희 씨가 증인의 어머니인 이영미 씨에게 왜 재산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오해 때문일까요? 원고는 사망한 박광희 씨와의 결혼이 재혼이라고 하셨는데
중국에서의 전 남편과는 어떻게 헤어지셨습니까? 10년 전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사별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예. 사망한 박광희 씨 앞으로 도착한 중국에서 온 우편물 속에는 원고 이영미 씨와 전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보고 놀랐던 사진은 바로 이영미 씨의 전 남편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왜 그렇게 놀랐던 걸까요? 그리고 이것은 원고 이영미 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 김한철 씨의 사진입니다. 바로 저 증인석에 앉아있는 저분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자지간이라고 해도 두 사람은 너무도 닮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보시죠. 지금 이 사진은 원고 이영미 씨의 전 남편인 김승희 씨의 사진입니다. 여기에 가발을 씌우고 안경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사진 속에 담긴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두의 눈앞에서 믿기 힘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영미의 전 남편 사진에 안경을 씌우고 머리 모양을 바꾸자 나타난 모습은 바로 아들 김한철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영미 씨의 전 남편인 김승희 씨와 아들 김한철 씨는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을 아들이라고 속여왔던 거죠. 증인, 지금 머리 가발 아닙니까? 가발을 벗어봐 주시죠. 확실한 물증 앞에 이영미의 아들이라던 김한철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신의 아내 옆에서 아들 노릇을 했던 김한철, 전 남편을 아들로 속이고 재혼한 이영미, 두 사람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저 자식은 왜 그냥 보내는 겁니까? 일로 와! 분노한 시동생 박광섭 씨의 손에 그들의 얄팍한 사기 행각도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남편을 아들이라고 속여 사망한 박광희 씨와 함께 지내왔습니다. 현재 원고가 임신 중인 태아도 전 남편인 김한철과의 관계에서 생긴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서류들은 원고 이영미와 김한철이 모자 관계가 아닌 부부 사이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아들 행세를 하며 23살이라고 주장하던 김한철의 실제 나이가 39살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또한 증거로 제출합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에서는 새롭게 발견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망한 박광희 씨의 사기 및 살해 혐의로 이영미 씨와 김한철 씨를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그때까지 재판 진행을 미뤄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론 기일은 추후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형을 대신해 끝까지 진실을 밝혀낸 시동생 박광섭 씨. 그리고 아내의 배신을 응징하기 위해 죽는 순간까지 복수를 계획했던 박광희 씨. 원고 이영미가 남편이 사망한 후 재산을 노린 소송을 걸지만 않았어도
이영미, 김한철 부부 두 사람의 사기 행각은 어쩌면 영원히 비밀로 묻혀졌을지도 모릅니다. 거래처 사장인 박광희 씨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이영미. 그녀는 전 남편 김한철을 끌어들여 그의 아이까지 갖는 등 사기 행각을 펼쳤습니다. 더구나 박광희 씨에게 지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병을 악화시키는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케 한 점까지 의심되는 상황. 시동생 박광섭 씨는 두 사람에 대해 정식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들은 밖에서 살피고. 와. 예. 김한철 씨. 김한철 씨. 나. 그러나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두 사람은 종적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사실 아내는 죽은 남편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만 하면 이혼을 할 생각이었는데 중국의 전 남편이 재산을 탐내서 아내를 시켜 일을 꾸민 거였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처럼 재판을 통해 이런저런 사건을 접하다 보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언젠가 하늘에서 그 벌을 내리는구나 새삼 깨닫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엔 하늘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복수를 준비했던 죽은 남편이 내린 벌이 아닌가 싶습니다.